예, 이제 며칠 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가 넘어갑니다. 그리고 새해를 맞습니다. 그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한 해가 넘어가는 지금까지 그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.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새 정부는 새 정부대로 철학이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. 아직도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 기자. 알박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부에서는 있었던 이런 일인데 이번에는 정도가 좀 심하다고요? 네,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체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은 300개에 가깝습니다. 10곳 중 8곳이 넘는데요. 예.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은 10%도 안 됩니다. 잘 드러나지 않는 이사와 감사까지 합치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는데요. 전체 임원 3,080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은 2,655명, 이 86%에 이릅니다. 자, 이론적으로는 임기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새 정부와 일하기가 쉽지는 않겠군요. 네, 정권이 바뀌면 국정 운영 철학도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분야입니다. 예. 그런데 탈원전주의자인 김재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문재인 정권 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돼서 논란이었습니다. 예. 이런 경우 현 정부 여당과 업무상 협조가 어려운 건 물론이고 국정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. 손발을 맞춰서 새 정부의 정책에 맞게 모든 기관들이 캐치프레이즈도 내걸고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 정책이 맞지가 않는 거죠.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고. 예,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경우는 버티기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전 정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일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? 네,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. 이 전문성이 없는 보훈 인사나 정권 말기에 한 자리 챙겨주기 위한 코드 인사의 경우 조직 내 성과와 상관없이 자리만 보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. 지난해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은 D등급 이하 공기업은 코레일과 석탄공사, 마사회 등 이 5곳뿐이었는데 예. 공교롭게도 모두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논란이 된 기관들이었습니다.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안 하고. 이념과 가치가 다른데 그 공공기관장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겁니다. 그 기관이나 혹은 정부의 직원들만 죽어나는 거죠. 예,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? 맞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편법적으로 끌어냈다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죠.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 남기고 공공기관장 59명을 무더기로 임명하기도 했는데요. 예. 국민의힘은 알아서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똑같은 논리로 다음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다면 정치권이 지금쯤은 해법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여야 모두 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. 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방지법을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커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.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연관 있는 공공기관은 최소한 새 대통령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예, 뭐 자리가 워낙 많으니까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겠죠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